만약에 제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그 대부분이 사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었다고 말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커리어, 인간관계, 돈 문제, 심지어 신념이나 두려움까지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논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어떤 충동이나 감정적인 끌림에 따라 결정된 거라면요.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존재고 가끔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죠. 근데 사실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훨씬 더 불편한 진실이죠.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고 아주 가끔 생각을 시도할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비합리적인가에 대한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이 스스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얼마나 비합리적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비합리성이라는 걸 무슨 결함이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 뇌의 기본 설정값, 기본 기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특히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쉬워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지? 싶은데 그땐 그게 완벽하게 옳다고 느껴졌잖아요. 이런 순간들 되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언젠가는 오르겠지. 확신하면서 거의 죽어가는 주식이나 코인을 꽉 붙잡고 있었던 경험.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전략적인 인내라고 불렀죠. 아니면 진짜 그만뒀어야 했는데 안정성이라는 핑계로 계속 다녔던 직장. 그때 우리 머릿속은 그 결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완벽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뇌는요, 사실부터 찾지 않아요. 일단 저지르고 봐요. 먼저 반응하고 먼저 결정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내가 그때 참 합리적이었어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과 본능이 먼저 결정을 내리고 나면 이성은 그냥 나중에 와서 그 뒤치다거리를 하는 셈이죠.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마음속 커튼을 확 걷어젖힌 두 천재를 만나봐야 합니다. 바로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투버스키죠. 이분들이 뭘 증명했냐면요. 인간의 비합리성이 그냥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예측 가능한 패턴이라는 걸 밝혀냈어요. 카너먼은 우리 생각을 두 가지 시스템으로 설명했어요. 먼저 시스템 1, 이건 그냥 본능이에요. 엄청 빠르고 자동적이고 힘도 안 들죠. 위험을 감지하거나 처음 보는 사람을 딱 1초 만에 판단하는 거. 반면에 시스템 2는 느리고 신중하고 분석적인 생각하는 자예요. 우리가 내 정신의 주인은 바로 나야 라고 믿고 싶은 바로 그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 시스템 2가 엄청 게으르다는 거예요. 진짜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잘 안 나서요. 그냥 시스템 1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죠. 대부분의 시간을요. 후광 효과라는 게 바로 이 시스템 1이 어떻게 일을 대충 처리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되게 성공한 사람을 만났는데 보자마자 와, 저 사람은 똑똑하고 믿을 만한 사람일 거야 라고 바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분석이나 추론이 아니었어요. 그냥 시스템 1이 그 사람의 성공이라는 빛나는 특징 하나만 보고 나머지 스토리를 전부 다 만들어버린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시스템 2는요, 공정한 판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변호사에 가깝죠. 그것도 시스템 1이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을 어떻게든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성은 운전석에 앉아있지 않아요. 운전은 본능이 하고 이성은 옆자리 해설자석에 앉아서 우리가 밤에 죄책감 없이 편히 잘 수 있도록 그럴듯하게 포장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 뇌는 대체 왜 이렇게 설계된 걸까요? 왜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작동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아주 멀리 수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뇌는 지금이 아니라 아주 먼 옛날 생존이 최우선이던 시절에 맞춰서 진화했기 때문이에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불일치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 뇌는 오늘날 같은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만 년 전 사방에 포식자가 있고 우리 부족의 생존이 중요했던 그런 세상에서는요. 하나하나 따지고 분석하는 건 그냥 죽음이었어요. 정확한 것보다 빠르게 반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죠. 문제는 세상은 이렇게나 변했는데 우리 뇌의 기본 설정, 그 본능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 결과 아주 오래된 생존 본능이 지금도 우리 행동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뇌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또 우리 편에 대한 충성심이 객관적인 증거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토론할 때 진실을 찾기보다는 어떻게든 우리 편이 이기게 하려고 하잖아요. 남들 앞에서 체면을 잃는 것이 마치 물리적인 위협처럼 느껴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그냥 우리 뇌가 그렇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런 타고난 비합리성을 외부의 누군가가 혹은 어떤 시스템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우리의 모든 결함을 증폭시키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 중 하나가 바로 손실 회피입니다. 카나먼과 트버스키가 발견한 건데요. 뭔가를 잃을 때 느끼는 고통이 똑같은 걸 얻을 때 느끼는 즐거움보다 무려 2~3배나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아주 작은 손실에도 마치 목숨이 위협받는 것처럼 반응하거든요. 우리가 왜 그 가라앉는 배 같은 투자 상품을 제때 팔지 못하고 끙끙 앓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프레이밍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실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어떤 치료법이 있는데 생존율이 90%라고 하면 어때요? 되게 안심되죠. 그런데 똑같은 치료법을 사망률이 10%라고 말하면 갑자기 무서워져요. 사실은 똑같은데 이 감정적인 프레임 하나 때문에 우리의 결정이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비합리성도 문제지만 이게 집단으로 모이면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한 방에 가득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재앙적으로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혼자 튀는 게 두려워서요. 사람들은요, 확신이 없을 때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봐요.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죠. 심지어 그 다수가 명백하게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요. 이건 그들이 옳다고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그 무서운 집단 사고의 함정입니다. 현대사회는 이런 경향을 더 부추깁니다. 이 표를 보세요. 첫째, 인지 과부하.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둘째, 결정 피로. 매일같이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너무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니까 정신 에너지가 다 닳아 없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터넷. 알고리즘은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감정을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두렵게 만들어서 관심을 끌죠. 결국 우리는 진실이 아니라 우리 본능에 맞춰진 세상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솔직히 완벽하게 합리적인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스스로 만든 이야기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도록 일종의 정신위생 습관을 기를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지적인 겸손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라고 자주 되뇌는 거죠. 둘째, 속도를 늦추세요. 특히 화나거나 너무 기쁠 때, 감정적일 때는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최소 24시간은 기다려보는 겁니다. 셋째, 일부러 마찰을 만드세요. 내 생각과 정반대되는 하지만 논리적인 주장을 일부러 찾아 읽어보는 거예요. 넷째, 내 스토리를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완벽한 설명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보를 잘 골라서 보세요. 불필요한 소음은 줄이고 나를 불안하게만 만드는 파멸적인 스크롤링은 멈추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걸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마지막 도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궁극적인 교훈은 이겁니다. 진짜 위험한 건요, 여러분이 비합리적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에요. 어차피 모든 인간은 비합리적이니까요. 진짜 위험한 건 나는 예외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판단은 객관적이야 라고 믿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모든 실수가 슬그머니 들어오는 뒷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 믿음과 다른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그 불편함,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불편함은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만들어냈던 이야기에서 드디어 깨어나고 있구나 하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예요. 성장과 자기인식의 증거인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연하게 믿어왔던 핵심 신념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한번 의심해 본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작은 도전이 더 나은 인식을 향한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